자, 23쪽을 보면 거기에 보니까 행위제한 특례의 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거야. 이거 다 외우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돼.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령에 의한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나오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용도 지역이 이렇게 21개 용도 지역으로 세분해서 다 지정이 되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농림지역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여기에 농림지역이다 하면 농림용도로만 써야 돼. 아까 뭐 농림지역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초등학교 들을 수 있다, 농가주택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발전시설 들을 수 있죠. 이제 그런 것들만 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뜬금없이 뭐가 들어왔냐면 이게 들어왔어. 이거 공장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이런 게 있다니까, 이런 게. 그러면 이게 왜 들어온 거냐 하는 거예요. 못 들어오잖아 원래. 그게 뭐 어떻게 들어온다. 거기 봐봐. 농공단지 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나오지. 원래 국토개혁법률은 이게 못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 하는 내용들이요. 내용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보기는 할 건데, 우리가 쭉 가다 보면 이렇게 차를 몰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야, 이런 용도 지역에 이런 건물이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은데 들어와 있네. 이렇게 되어지면 각각의 개별 법률에 의해서 치고 들어오는 거라고. 내용 이해 가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보는 거야. 자, 농공단지는 국토개혁법률에 의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무슨 법률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다시 한번, 농공단지는 무슨 법률에 근거를 두고서 들어와?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이거 외우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개별법에 의해서 치고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은 무슨 법? 그걸 농지법의 행위제한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는 거야. 다시, 농업진흥지역은 옳지. 보전산지다 하면 옳지. 보전산지다 하면 외울 필요는 없지만 따라서 한 번씩 해봐야 돼요. 그거. 자, 초지는 초지는 옳지. 요걸로서 치고 들어오는 것들이야. 그래서 우리 밑그림인 용도 지역이 쫙 정해져 있으면 원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각종 행위 제한을 하는 거지만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이런 게 들어오면 안 되는데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공원구역은 무슨 법?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행위 제한을 받는 거예요.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도법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수도법 나왔으니까 잠깐만요. 우리 이제 조례로 정하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뭐라고 나오냐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정의가 자연환경, 수자원, 뭐 해안, 뭐 생태계, 상수원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그래요? 네. 우리 상수원이 있는 이 대청댐이라든지 우리 또는 무슨 팔당댐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이게 지금 용도 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야. 자연환경 이 보전지역이야. 자, 보전지역이다 하면 상수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이제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이렇게 두물머리 이렇게 있고, 자, 이 양수리 근처 이쪽 보면은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해서 이렇게 수도법에 의해서 지정도 되고 했는데, 요런 게 이제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한번 해봅시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 원래 도시군계획조례에 의하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아까 수산자원 보호한다 이런 말이 있었죠. 네.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한다 이 말이야. 굴이나 도다리, 넙치 뭐 이런 거, 전복 이런 거였지. 네. 그러면 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하면 뭐를 할 수 있냐면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니까 양어장이나 양식장이 가능한다고. 굴양식장 이런 말 통영 앞바다 들어봤어요? 네, 이게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야. 굴양식장 하는 거야. 양식장, 양어장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이게 양어장, 양식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상수원인 여기에다가 가두리 양식장 딱 치고서 여기에다가 미꾸라지 같은 거 기를 수 있겠어, 없겠어? 아니, 우리 지금 현재 아니 여기에서는 기를 수 있다고 돼 있잖아. 현재 우리 팔당댐 가면 거기다 미꾸라지 그래가지고 떡밥 주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에 할 수 있어, 없어? 지금 현재 없지? 이게 할 수 없지? 대청댐 거기 한가운데다 가서 미꾸라지 양식장 해가지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게 왜 안 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여기는 될 수 있다며, 국토계획법률에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 근데 왜 할 수 없느냐? 이게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딱 지정돼 버리면 이 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 네. 그렇단 말이야, 이게.
원래는 밑그림이 구토기법령에서 정했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하는 건 개별법에 의해서 행위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잡는 거예요. 내용 이해 가죠? 그러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이렇게 지정이 되잖아요. 이게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직경 2km 이내까지는 이게 이 축사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수가 없어. 이런 걸 닭장을 설치한다. 이런 것도 다 신고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닭동물 다 먹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 그렇다는 거 이해하고. 자, 그 다음에 보면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이다 하면은 옳지. 문화재보호법. 이게 이제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이 아니고 관광진흥법이다 라든지 또는 천연기념물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말로 막 바꾸면 돼 안 돼? 거기까지 시험 문제 나오면 우리가 앞뒤발 손 들어야지. 그건 시험 문제 내는 게 아닌데 간혹 이런 문제를 꼬아가지고 한번 내는 게 있다고. 그건 틀리도록 유도하는 문제야. 요거 이제 틀려달라고 내가 9월에 가면 8문제는 틀려달라고 얘기해. 그런 문제가 한 5문제가 나오거든. 까다롭게 이런 것까지 이을 수가 없는 문제가. 기반시설 유발계수라든지 막 이런 걸 내. 기반시설 유발계수가 막 높은 것은 가장 낮은 것은 순수대로 연결된 것은 뭐냐. 막 이런 게 나온다고. 그런 거 못 이어. 그 커닝 페이퍼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많아가지고 못 온다고 이게. 그런 건 틀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갖다가 어느 정도 내느냐. 3문제에서 5문제까지 내. 그러니까 유일하게 공법에서는 만점이 없어. 지금까지. 다른 과목 만점 다 나왔어요. 공법만큼 만점이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5문제에서 3문제에서 5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5문제만 틀릴 거냐 하는 거야. 더 틀리지? 묻어 틀리지? 그래서 3문제를 더 틀린다고. 그래서 8문제는 틀려달라고 내가 주문을 합니다. 딱 전혀 새로운 거 못 보겠다 이렇게 되면 딱 틀리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8문제 틀려주면 나머지가 다 보여. 다 공부한 거라고. 공부한 거에서 OX가 나오도록 돼 있어. 자신의 입증할 거예요. 입증합니다. 그걸 해줘. 그렇게만 하면 무난하다고. 그래서 공법에서 80점 맞고 공시법에서 한 50점만 맞고 40점만 맞으면 이제 주면 되는 거니까 공인중개사법 60점 맞고 해서 합격해. 그러면 되는 거야. 왜 안 믿어? 자, 이렇게 이제 개별법에 의해서 자, 해양보호구역은 무슨 법? 시작. 해양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시 해양보호구역은 해양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 관리법. 옳지. 이렇게 개별법에 의해서 행위 제한을 받는 거다. 국토계획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적용받는 게 아니고 이 뜻이고.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느냐? 밑에 행위 제한 특례 별표 치고 이게 나와. 시험 문제. 이게 나온다. 자, 동그라미 1번.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관농자 이렇게 되죠? 용도지역이 크게 4개 용도지역으로 구분된다고 해. 자, 이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용도 미지정이라 그래. 이런 걸 미지정됐다 이렇게 되어지면 용도 지역별 건축 제한이나 건폐율 용적률 등의 규정 이게 행위 제한이야. 한마디로 뭐? 행위 제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행위 제한을 적용할 때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밑줄 2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요. 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이해를 해야 돼. 자, 다시 한번 가요. 우리 전국토를 갖다가 크게 뭐 세분되는 거 말고 크게 해서 4용도지역으로 이제 딱 지정을 해. 이건 도시 용도로 쓰겠다. 관리 용도로 쓰겠다. 농림 용도로 쓰겠다. 자연환경 보전 용도로 쓰겠다. 그랬는데 요 지역이 이게 분명히 이런 같은 걸 지정해야 되는데 지정을 안 한 경우들이 있어. 주로 해안가에 보면.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용도가 지정이 안 됐다. 도시면 도시지역, 자연환경 보전, 자연환경 보전 이런 거 밝혀야 되는데 이렇게 미지정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미지정된 경우에는 여기서 땅을 갖다가 갑이 가지고 있는 거야. 건축행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야. 이 건축행위를 어떤 용도로 활용할 거냐 하는 거야. 도시적에 준해서 건축행위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이 미지정된 경우는 행위 제한을 갖다가 완화시켜줘야 되겠어? 강화시켜야 되겠어?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가장 행위 제한이 강화된 곳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지? 그래서 여기에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을 자연환경 보전지역 행위 제한을 적용받는다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행위 제한을 적용받는다는 얘기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며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 이해 가요? 네.
따라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건폐율 상한치 20%, 용적률 상한치 80%의 적용 행위를 받아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다면 맞는 말이야. 내용 이해 가요? 네.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떴느냐? 이렇게 떴어요. 잘 봐요.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지 아니한 곳에서 토지 소유자는 건축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떠버린 거야. 그렇지. 자연환경 보전제가 안에서 행위 제한을 그대로 적용받아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 가죠? 네. 건축 행위 할 수 없다면 틀려? 네. 아, 그렇게 뜬다고. 그렇게 뜬다. 그렇게 뜬다. 틀리면 누렇게 뜬다. 아, 이해 안 된다. 중요하다. 자, 2번 갑니다.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도시지역하고 관리지역만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지? 더 이렇게 나눠진다고 세분된다는 거야. 더. 이건 세분이 안 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근데 세분이 되어야 되는데 세분이 안 됐을 때는 어떡할 거냐 하는 내용들이야. 자, 우선 한번 읽어보고. 세부 용도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 지역별 건축 제한이나 건폐율 용적률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이 말은 행위 제한을 적용할 때, 건축 행위 제한을 적용할 때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도시지역 네모였고요. 경우에는 보존 녹지 지역 밑줄 두 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 네모 보존 관리지역 밑줄 두 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잠깐만. 우리 도시지역에서 이렇게 세분되다 보면 가장 행위 제한이 센 게 어디겠어? 녹지지역 중에서 보존 녹지죠? 그래. 여기에 행위 제한을 적용하는 거야. 그 다음에 관리지역 중에서 행위 제한이 제일로 센 게 어디겠어? 그렇단 말이야. 보존 관리지역이야. 보존 관리지역에 행위 제한을 적용받도록 돼 있는 거야. 꼭 잡아야 돼. 다시 도시지역이다 하면은 세분이 안 돼 있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도시지역이다 하면 이렇게 이제 여기가 제1종 전용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 이렇게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준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해가지고 다 나눠져야 되는데, 이 지역이 뭘로 나오냐면 떡하고 그냥 도시지역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정확히 세분이 다 안 돼 있다고? 여기서 그 갑이라는 자가 땅 가진 자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중심 상업지역의 행위 제한을 적용받아서 높은 건물 지을 수 있는 거냐 하는 거야. 그건 아니고 가장 행위 제한이 센 보존 녹지 지역의 행위 제한을 적용받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게 도시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한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보존 녹지 지역의 건축 행위를 그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용 이해 가요? 네, 그런 내용. 여기 또 마찬가지 관리지역도 그렇게 됩니다. 그냥 떡하고 관리지역으로 나오는 거예요. 떡이 제일로 무서워. 떡 버티고 있으니까. 자, 이거 이어주셔야 되고. 다시 갑니다. 용도 지역이 지정이 안 됐어요. 무슨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을 적용받는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지역이 나눠지질 않아서 세부 용도 지역으로 세분이 안 됐다는 거야. 무슨 녹지? 보존 녹지. 관리지역이 세분이 안 됐어요. 떡하고 관리지역으로 나와. 그렇단 말이야. 보존 관리지역의 행위 제한을 적용받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네. 자, 3번 갑니다.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도시지역 네모역까지죠. 다음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밑줄 그어놔야 되겠어요. 자,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입니다. 접도구역 밑줄 두 줄입니다. 접도구역 적용 받는다, 안 받는다? 도시지역 안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디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서부터는 접도구역이 적용된 이런 표말 봤어요? 네. 봤다 하는 거야. 안 봤으면 어떻게 하자고. 나중에 합격하고 같이 가보자고. 그러면 원래 이렇게 도로가 있잖아요. 이게 도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도로 경계선에서 20m, 법령에서는 뭐 30m 이렇게 가는데, 조례로 한 20m 정도로 정한다고. 이렇게 이 안에서 건축행위 하면 안 돼. 왜? 도로 보전과 안전 문제 때문에 그렇겠지? 그래서 이걸 접도구역이라고 해. 이렇게 일정 구역에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거. 그런데 이 도시지역 내에는 도로가 이렇게 돼 있거든. 보도블록이 이렇게 깔렸거든. 그러면 여기에다가 바로 올라온다고, 건물이.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단 말이야. 도시지역 내에서는 접도구역 적용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잡아주셔야 돼. 자, 농지법에 따른 농지 취득자의 증명 밑줄 그어요. 도시지역 내에 농지 취득할 때 농지증 발급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야. 안 받는다. 자, 그런데 다만 동글베개 치고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이렇게 나옵니다. 밑줄 그어야 돼요.
도시군계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입니다. 그러면 도시군계시설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 밑줄 그어놓고 이 말은 보존 목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네. 지금 도시군계시설 사업에서 도시군계시설 하면은 뭐냐면 도로, 학교 등 이렇게 써놔요. 도로, 학교 등 설치하는 사업이야. 도로 깔겠다, 뭐 학교 설치한다, 공원 설치한다,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보존 용도로 묶어두겠다 하는 내용이야. 보존 목적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농지증 발급 옳지 받아야 한다. 농지증 발급 받아야 한다 이 말이야. 잠깐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여기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여기에 노란빛지가 있다니까. 이 농지 취득할 때는 여기 보니까 주거지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농지 취득할 때는 농지증 발급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근데 이게 가다 보면 조금 옆으로 저 시골스럽게 생긴 데가 있어요. 여기에 논밭도 있고 막 이런 데가 있어요. 이게 녹지지역이라니까. 생산 녹지지역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생산 녹지지역, 보존 녹지지역 막 이런 게 있다고. 녹지지역에. 근데 여기에 이 농지는 개발의 여지가 없이 그냥 묶어놓은 땅이야. 이 땅은. 이게 여기에 도로 내겠다, 뭐 학교 들어온다, 공원 설치하겠다, 뭐 도시개발한다 이런 계획이 없는 거야. 이런 계획이 없을 때 이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 발급받아야 돼요. 내용 이해 가요? 네. 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 중요하다. 행위제한 특례 2번이. 중요하고. 자, 한번 넘어가면 24쪽을 넘으니까 용도 지구 나오죠? 용도 지구 보니까 경자수시. 경관지구는 첫 글자 땁니다. 따라서요. 경자수시.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경자수시. 수변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내용까지는 알 거 없어요. 경관지구 하면 세 가지입니다.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를 중심지 경관지구로 바꿔버리면 또 틀려요. 도심지 경관지구로 바꿔도 틀립니다. 그냥 시가지 경관지구 이대로 나와야 돼요. 따라서요. 경자수시. 경자수시. 미관지구 하면 미중영일 해가지고 첫 글자 딸 겁니다. 미국, 중국, 영국, 일본 해가지고. 자, 따라서요. 미중영일. 미중영일. 미관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이거 시가지 미관지구로 바꾸면 돼야 안 돼요? 시가지는 경관지구, 중심지는 미관지구입니다. 잡아낼 수 있겠어요? 자, 역사문화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미중영일. 자, 역사문화 미관지구 별표. 이건 꼭 잡아야 됩니다. 내용 잡아야 돼, 내용. 자, 문화재 및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에 동그라미 딱 쳐요. 건축물. 역사문화 미관지구죠? 미관지구. 건축물을 미관이다 하면은 건축물이요, 땅이요? 건축물이야. 그래, 건축물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런데 이거하고 뭐하고?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보존지구에 보니까 역사문화 환경보존지구 나오죠? 그것도 별표입니다. 이 두 개의 내용이 크로스돼 버려요. 이 내용 크로스됩니다. 조심하세요. 자, 그러면 역사문화 환경보존지구는 뭘 잡아야 되냐면 시설 및 지역이라는 말이 나와요. 시설 및 지역 찾았어요? 그 부분입니다. 시설 동그라미, 지역 동그라미. 그래서 역사문화 환경보존지구에서 경자를 동그라미 쳐서 경시지로 잡아갈 겁니다. 역사문화 미관지구에서 역을 동그라미 쳐서 역건축물로 잡아갈 겁니다. 천안역 건축물의 사장님 성씨는 경시지입니다. 따라서요. 역건축물. 사장님 성씨는 경시지. 역건축물. 사장님 성씨는 경시지. 요거 잡아주셔야 돼. 두 개. 자, 고도지구에 최고 고도지구, 최저 고도지구 둘 다 잡아야 돼요. 자, 조그만하게 별표 치고. 자, 최고 고도지구는 최고 한도 정한다. 최저 한도 정한다. 최고 한도, 최저 높이를 갖다가 최고 높이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죠. 자, 밑줄 그어요. 끝에 최고 높이를 정할 필요가 있다. 자, 최저 고도지구는 최저 높이를 정할 필요가 있죠. 최저 높이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밑줄 그었는데, 자, 그러면 잘 생각해봐. 건축물의 높이가 최고 고도지구가 더 높이 올라가, 최저 고도지구가 더 높이 올라가? 저지, 저. 요 밑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최저 높이를 정하는 거니까. 최고 한도는 100m까지 넘으면 안 된다. 100m까지만 지어라 이 말이고, 최저 고도지구는 100m 밑으로는 안 돼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 그죠? 따라서
토지용 고도화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딱 칩니다. 이 내용이에요. 토지용 고도화라는 말은 최고에 들어가 최저에 들어가 저에 들어간다고. 이걸 꼭 최고고도지구에 집어넣어. 고도화를. 고도니까 고도 맞을 것 같다 하면 틀려? 자, 중요하다. 그 내용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보존지구 보면, 자, 보존지구에서 보경이가 중학생 이렇게 잡아갈 겁니다. 역사문화 환경에서 경자입니다. 중요시설물 보존 중자 생자입니다. 따르세요. 보경이가 중학생, 보경중생, 보경이가 중학생, 보경중생, 보존지구, 역사문화, 환경보존지구, 중요시설물 보존지구, 생태계 보존지구. 자, 거기에서 중요시설물 보존지구 별표 쳐야 됩니다. 이 내용하고 어떤 내용이냐면, 그래요. 밑에 가면 공용시설 보호지구 나오죠? 그것도 별표예요. 서로 연결해서 이거 구분해 주셔야 돼요. 내용 또 크로스 됩니다. 자, 중요시설물 보존지구는 중국 안보로 갈 겁니다. 첫 글자 따가지고 따라서요. 중국 안보. 중국 안보. 중요시설물 보존지구. 국방상 안보상. 중국 안보. 자, 그 다음에 밑에 시설 보호지구에서 공용시설 보호지구 잡아야 돼요. 첫 글자 땁니다. 일단 학공항공. 학공항공. 학교시설 보호지구. 공용시설 보호지구. 항만시설 보호지구. 공항시설 보호지구. 학공항공. 자, 공용시설 보호지구 첫 글자 딸 겁니다. 공공공으로 갈 거예요. 공용시설 보호하고 공자, 공공업무 기능 효율화해서 공공자. 따라서요. 공공공. 공공공.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 기능을 효율화. 공용시설 보호지구. 공공공. 중요시설물 보존지구. 중국 안보. 중국 안보. 자, 취락지구 둘 다 잡아야 돼요. 자, 자연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입니다. 별표. 이거 둘 다 잡아야 돼요. 우리 자연 취락지구는 시골에 있는 마을을 생각하면 됩니다. 녹지 관리, 녹관 농자입니다. 농림 자연환경 보존제 간에 이 마을이 있죠? 취락, 요게 바로 자연 취락지구입니다. 자연스럽게 형성된 취락지구죠. 집단 취락지구는 집게 잡아야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밑줄 집게. 따라서요. 집게. 집단 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자연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 자, 개발진흥지구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는 데입니다. 개발진흥지구가. 자, 첫 글자 딸 겁니다. 주사는 관보기가 특정 개발까지 딸 겁니다. 특정 개발했다 이렇게 딸 거예요. 자, 따랐습니다. 주사는 관보기가 특정 개발했다. 주사는 관보기가 특정 개발했다.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거기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나오죠? 그게 바로 우리가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얼마 이상 면적이 얼마 미만으로?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해서 제한이 가능하다. 아, 중요합니다. 자, 방화지구가 유일하게 지금 세분이 안 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특정용도 제한지구하고 두 가지가 지금 세분이 안 되어지죠. 자, 방제지구 나옵니다. 방화지구는 화재를 예방하는 거냐. 방화지구는 이게 도시적 내만 지정해요. 시골에는 이 방화지구가 없습니다. 방화지구로 해버리면 전부 다 이게 콘크리트 구조로 해가지고 내화 구조로 해야 되니까요. 우리 기와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목조 건물이. 그래서 사찰이 그렇게 불이 나면 그게 다 무방비로 그렇게 화재가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방제지구 나오죠. 재해를 예방하는 지구예요. 요거 잡아주셔야 됩니다. 시가지 방제지구하고 자연 방제지구 나오죠. 별표 칩니다. 아까 시가지가 한번 나온 것 같은데 시가지가 어디 나왔어요? 경관지구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방제지구에서 시가지가 한번 나오죠.
그렇죠? 요거 잡아주셔야 돼. 자, 방제지구 두 가지 따르세요. 시가지 방제지구, 자연 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 자연 방제지구. 그러면 시가지 방제지구는 말 그대로 시가지의 방제지구가 지정이 되네요. 자연 방제지구는 시골 이렇게 잡아갑니다. 도심지의 시가지구, 밑에는 자연 방제지구는 시골 이렇게 잡아갑시다. 자, 그러면 시가지 방제지구 봐요. 손거리 있어. 자,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자,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밑줄 두 줄. 이거 별표입니다. 잡아주셔야 돼. 재예방이 필요한 지구고. 자연 방제지구는 토지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시골 생각해야 돼요. 하천변, 극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밑줄 두 줄 거요. 별표 쳐야 됩니다. 우리 시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니까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내용이 크로스되면 안 된다는 뜻이야. 결론은 그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이렇게 나와야 돼. 시가지 방제지구는. 자, 시가지 방제지구. 자, 잠깐만. 우리 강남이 말이죠. 비만 왔다면 무조건 침수돼. 왜 침수되느냐? 그 토지구역 정리 사업에 의해서 강남 70년도 후반에 거기에 묻혀있는 이 우수관이 있죠. 이게 빗물이 흘러나가는 거 저기 탄천으로 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한강으로 그게 시간당 70mm예요. 이 시간당 70mm를 갖다가 시간당 70mm를 커버할 수 있는 이게 관이 묻혀 있습니다. 하수도관 그리고 우수관까지 전부 다 해서 이게 그러면 시간당 100mm 내려버리면 30mm가 어디 가요? 위로 가? 쌓여버리잖아. 그러니까 항상 그게 침수되는 거야. 그게 강남이.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이게 70mm 다 소화할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 여기에 뭐가 있어요? 모래, 흙, 자갈들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시간당 한 50mm밖에 이게 커버를 못해.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이렇게 되지? 이걸 파내든지 숟가락으로. 아니면 이걸 교체를 해야 되겠지. 관을. 시간당 100mm짜리를 교체해야지? 근데 시간당 100mm짜리 교체하는 게 돈이 들겠어, 안 들겠어? 어마어마하게 들어, 이 돈이. 이 교체 작업이. 그러니까 그걸 못하고 보상비가 좀 낮은 거야. 저렴해. 그래서 그냥 침수되면 물에 잠겼네. 보상해 주는 게 나아. 그냥 조금씩 보상 받고. 이게 엄청나 이거. 다시 뜯어 고치려면 다시 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100mm짜리 관으로 다시 묻으려면 묻든지 말든지요. 자연 방제지구는 건축행위 거기다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방제지구도 이게 원래 없었다. 이게 시가지 방제지구, 자연 방제지구 이게 구분이 안 됐어. 근데 이게 방제지구에서 이게 세분이 되어진 이유가 바로 뭐 때문에 또 그랬냐면 요 2, 3년 전에 인하대학교 대학생들이 말이죠. 강원도에 뭐 MT인가 갔다. 그래 거기 산사태 나가지고 그거 밀어버린 거야. 거기. 그러니까 산사태 우려 지역에는 극경사지 이런 데는 건축행위를 하지 말자 하는 데서 이제 그때부터 이게 생긴 조문이야 이게. 다시 방제지구 하면 두 가지로 세분해. 옳지.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하는 것은 뭐야? 시가지 방제지구지.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하는 것은 자연 방제지구. 이 내용 크로스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요. 특정 용도를 제한하겠다는 거야. 말 그대로 일학시설 용도 제한하겠다. 숙박시설 용도 제한하겠다. PC방 용도 제한하겠다. 이렇게. 자, 그래 주거기능 보호, 청소년 보호 등 목적으로 유해시설 등의 특정 시설이 들어온다 하면 그것만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가 바로 특정 용도 제한지구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오른쪽에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 봤어요? 원칙적으로는 뭘로 하는 거다? 도시군계획조례 동그라미 쳐놓고 별표 딱 쳐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이제 무슨 말이냐? 자, 봐봐. 이 내용이. 우리 여기 보면 여기가 우리 쌍용 사거리가 이 부분이 이제 또 상업지역이 이렇게 딱 지정이 됐어. 자, 여기가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근린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지금 용적률이 얼마를 받게 되어지냐면 근린 상업지역 용적률 얼마? 1500에서 200씩 마이너스 900 법령에서 900 이렇게 하고 있지? 근린 상업지역 1500, 1300, 1100, 900 이렇게 되니까 이해 가요? 네.
그러면 이제 900%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900%를 받지 않고 용적률 한 250%밖에 이렇게 안 받는다 이런 내용들이야. 근데 이게 근린사업적인데 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받느냐 하는 거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전부 다 띠 모형으로 해가지고 띠 모형을 해서 일반 미관지구가 또 지정이 이렇게 다 되어 있다고. 일반 미관지구가 이렇게 일반 미관지구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지면 미관지구가 지정이 되어지면 이렇게 용도지구는 이 조례로 하는 거야. 천안시 조례로 해서 이제 5층 건물만 지을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해. 이렇게까지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해당 용도지구가 지정이 됐다 하면은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을 건폐율, 용적률, 들어올 수 있는 건축물, 용도 이런 걸 정한다고. 뭘로 정한다고? 조례로 한다고. 용도지구 안에서는. 이 말 이해가요? 네. 아까 제가 여기에서는 제1종 전용조기제부터 별표 2 막 이런 거 있었잖아. 법령으로 정해. 법에서 나와 그게. 그런데 용도지구가 지정이 되면 법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행위제한을 건폐율, 용적률 여기 지금 없잖아. 지금 여기에. 용도지구에서 경관지구에서 시가지 경관지구에서 건폐율 얼마 받아요? 이런 말 지금 공부 않잖아요. 그러면 시가지 경관지구에 지정이 되면 천안시에서 건폐율 얼마 받느냐 하는 건 조례로 천안시 조례로 정한다니까? 뭔 말인지 가요? 그 말이 원칙 도시군계획 조례 이 말이요. 아산에서는 아산시 조례로 정하는 거고. 응? 예외. 그러면 이제 원칙이 나와 예외가 나와. 예외가 시험 문제 나오지. 예외 동그라미 딱 치고 예외 자연 취락지구 해서 나오죠. 동그라미 딱 치고. 자, 기억년, 디귿, 리을 딱 묶어요. 우리 고도지구다 하면 뭘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다? 행위제한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건축행위 제한을 한다는 얘기야. 최고한도와 최저한도를. 이게. 자, 니은번에 보면 공항시설 보호지구 이렇게 나오죠? 뭘로 정한다? 항공법 동그라미 딱 치고. 그리고 항공법에서 카바를 다 못한다 하면은 조례로 카바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야. 내용 이해가요? 공항시설 보호지구 이렇게 들어가면 저기 성남에 가면 성남에 이제 구시가지가 있고, 성남 구시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분당 쪽이 있지. 여기 구시가지 쪽은 아파트가 말이죠. 15층 이하로만 들어와요. 왜 이렇게만 들어올까? 여기에는 분당 쪽은 막 한 30층, 40층, 이런, 40층, 40, 50층 되는, 이런 이제 주상복합도 있고 해요. 예, 여기 성남공항 때문에 그래요. 이 성남공항이 있기 때문에, 성남공항이 아니지. 서울공항이야. 서울공항이지? 공항시설 보호지구로 지정이 되어버리면 여기서 이제 고도제한을 또 받도록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유일하게 수도권 대학 중에서 증축을 하는데 지상 증축이 안 되고 지하로만 증축하는 게 있어요. 강의실을 지하로 만들어요. 이게 여기에 있는 성남 경원대학교. 경원대학교가 가천대학으로 바뀌었나요? 그 대학이야, 가천대학교. 가천대학은 땅을 파고서 증축을 해요.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위로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에서 적용받으니까? 항공법에서 적용받으니까. 자, 그 다음에 개발지능지구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개발지능지구 개두마리로 대체하자 해서 지구단위계획 이렇게 잡아가는 거야. 지구단위계획 네모. 그러면 관계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나오는데 그냥 지구단위계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집단 취락지구 하면 집계 이렇게 가지. 그래서 집단 취락지구 안에서 들어올 수 있는 건축물 각종 행위 제한은 뭘로 하는 거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까지 해서 여기에서 이제 한다. 이런 내용이야. 자, 고공계집, 예외, 고공계집. 원칙은 뭐예요? 도시군계획 조례. 예외는 고공계집. 고도지구는 뭘로 하고? 도시군관리계획. 공항시설 보호지구는 항공법. 개발지능지구는 지구단위계획.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어쩌고저쩌고 법령. 이렇게. 이을 것도 없어. 자, 예외. 이 자연취락지구 나오죠? 4층이야. 동그라미 치고. 이건 법령에서 정해. 시행령 이렇게 돼 있잖아.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러면서 이게 시험 문제로 나와버렸어. 이 내용 쭉 써놓고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 뭐냐 해가지고 이게 한번 나왔지? 자, 근데 그것까지 안 해도 괜찮아. 자, 동글배기 4번 갑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 밑줄 긋습니다. 용도구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지금 안티용도이기 때문이죠.
쓰임새를 안 밝히기 때문이죠. 도시공개 시설에 대하여는 학교 청사 등 이렇게 한번 써봐. 학교 청사 등에 대하여는 해당 용도지구 용도지구안의 건축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 안 받아.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쭉 보면은 여기는 전부 다 해당 용도 지역 용도 지구에서 5층 건물만 지어라 해놓고는 건물은 여기서부터 지어야 돼 이렇게 해놓고는 여기는 학교가 들어와 있는데 건물이 여기 지은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학교를 지어놨어. 에? 또는 여기에 이 5층으로 지어라 해놓고는 청사가 들어왔는데 청사는 지만 여기에 15층으로 들어와요. 우리 도시공개 시설은 해당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꼭 잡아야 돼. 꼭 잡아야 돼. 이 지문 그대로 뜹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 5번과 6번을 묶어야 되겠네. 5번과 6번을 묶어서, 5번과 6번을 묶어서. 자,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5번 지역 여건상 필요한 때는 해당 시도, 대도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경관지구 밑줄 2줄, 미관지구 밑줄 2줄 요거는 이제 세분되었으니까 더욱더 더 세분하자. 추가 세분하거나 세분 동그라미 특정용도 제한지구 밑줄 2줄 요거는 세분이 안 됐으니까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세분 동그라미 더 세분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자, 그 다음에 6번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안에서는 자, 밑줄 2줄 그어야 돼요.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밑줄 2줄 안에서는 리모델링에 동그라미 딱 치고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높이, 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 동그라미 딱 칩니다. 완화요? 강화요?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거 잡아주셔야 돼. 자, 이거 할 때 이걸 어떻게 잡아갔냐면 이렇게 잡아가. 그런 지문들은 그대로 뜹니다. 자, 특정한 이름인 경미라는 이름을 특정해서 세분을 모셨어요. 세분 모셨다. 세분 모셨다. 이렇게 되는 거야. 세분. 더 세분한다. 이런 말이에요. 더 나눈다. 이런 말. 특정한 이름인 경미라는 이름을 특정용도 제한지구, 경관지구, 미관지구입니다. 특정한 이름은 이렇게 경미라는 이름을 세분을 모셨다니까. 세분을. 이렇게 세분을 모셨지. 여기에는 고경미, 여기에는 박경미, 여기에는 이경미 이렇게 이제 경미라는 이름을 가지시면 세 분을 모셔가지고 리모델링을 해드리려고 그래. 리모델링을 해드리려고 그래. 리모델링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안 오신 분이 있어. 안 왔다. 누가 안 왔느냐? 고경미 씨가 안 왔어. 고경미 씨가 안 왔다. 이렇게 되는 거야. 고경미 씨 리모델링 해드리려고 하니까 고경미 씨가 안 왔어. 여기는 뱃살 제거하고 여기는 얼굴살 제거하고 뱃살 제거하고 같이 합시다. 여기는 얼굴살만 제거합시다 해서 리모델링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안 오신 분이 있어. 안 왔다. 누가 안 왔냐면 그 고경미가 안 왔다. 고도지구, 경관지구, 미관지구 리모델링 다 완화. 그 다음에 특정용도 제한지구, 경관지구, 미관지구는 세분. 더 세분한다. 나눈다. 이 말이야. 내용 이해 가요? 이렇게 해도 틀리는데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 우리 서울을 보면 서울에서 영등포 로타리 거기 영등포 롯데백화점 앞에서 이 전철이 쭉 가다 보면 국도하고 같이 가다 보면 인천까지 가다 보면 인천이요. 인천까지 가다 보면 같이 가요. 이렇게 같이 가는 도로가 있다니까 이 도로를 타고서 쭉 가봐. 인천 쪽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구로 거쳐가지고 개봉동 거쳐가지고 우리동 거쳐가지고 역곡 거쳐가지고 넘어갑니다. 쭉 이렇게 넘어가. 그러면 부천 나오고 그 다음에 쭉 해서 이제 이렇게 간석 오거니까 이쪽으로 나오죠. 가다 보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서울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이게 부천이고 어디서 경기도고 어디서 어디까지 인천인가 거의 구분이 안 된다니까. 건물이 딱 붙어버렸다니까. 그런데 쭉 가다 보면 유한공전 있는 데가 나와. 유한공전 있는 데가 나오는데 유한대학교인가? 그렇게 되었을 거야. 이제 바뀌어졌겠지. 여기가 약간 오르막이 딱 펼쳐져요. 그러면서 녹지축이 쫙 나온다고. 이 녹지축이 바로 서울특별시 경계에 지정된 경관지구라고. 그러면 시계 경관지구라는 거 봐봐. 시계 경관지구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경관지구. 경자수시잖아. 서울특별시 바운더리에 경관지구가 지정이 됐어요. 이게 어떤 원칙에 의해서 지정된 거냐? 어떤 법조문에 의해서. 5번이라니까?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서울특별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는 해당 시도, 대도시,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거기에 경관지구 이걸 더 추가적으로 세분해. 거기는 경자 수식밖에 없는데 시계 바운더리에 이렇게 경관지구를 지정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뭔 내용인지 이해 가요? 이해 가한가? 이게 세분할 수 있고. 이건 리모델한테 완화한단 말이야. 뭐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눈을 안 맞춰야지. 조금 쉬었다가 용도구역 하겠습니다.